예,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 예, 월요일, 목요일 19시 9분 항상 호의 여사 타임인데요. 오늘 조금 늦어졌네요. 시스템 장비가 조금 이렇게 폭염에 일종의 약간 열받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조금 늦었는데요. 아무튼 계속 오셔갖고 댓글창을 이렇게 계속 기다려주신 뭐 불꽃님, 윤소영님, 뭐 윤예섭님, 제이 독립군님, 털프가이님, 악콩알님, 훨씬 지금 뭐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요. 일단 지난주 목요일 이 1000명 돌파에 굉장히 그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TV 오늘도 같이 동시 송출되고 있는데요. 이은영 TV 시청자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려야겠어요. 진짜 뭐 이은영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물 바가지로 퍼 담을 정도로 네. 저희가 진짜 한 200명을 퍼 담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금 안진걸 TV 끝나고 들어오신 분들 있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진걸 TV에서 광고를 해갖고 아마 방금 안진걸 TV 끝나고 넘어오신 분들 있을 텐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까지, 구독까지,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늘 감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도 목요일 어김없이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은영 TV 쪽에 댓글 완전히 화력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댓글과 구독 안 하신 분들 호의 여사들,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이 오셔갖고 구독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네, 저 이번 달에 10만 가야 돼요. 저도 구독 눌러주세요. 이번 달에 10만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10만 가자. 자,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드디어 외우셨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 오늘도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 민주집권 플랜은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 채널과 인사이트 TV 그리고 이은영 TV, 구본기 TV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서로 구독과 좋아요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지금 4개 동시 송출 채널에서 들어오고 계신 분들 지금 A라는 채널에 있으면 나머지 B, C, D는 다 눌러주기 구독. 다 진짜 품앗이 합시다. 진짜 인간적으로. 안 하면 비인간적인. 비인간적. 인간적으로. 아니 그게 힘들어? 그게 돈이 드는 거야? 그쵸 여러분 진짜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 또 퍼줘야 돼? 오늘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구독 영업사원. 구독 영업사원 구본기. 조금 있으면 구독 국어를 하게 되는데. 구독 영업사원 구본기의 굉장히 중요한 멘트였습니다. 여러분 구속 말고 구독. 봄꽃님 죄송해요. 불꽃처럼 살으라는 의미에서 내가 불꽃이라고 부르신 것 같은데 봄꽃입니다. 네 맞습니다. 봄꽃님이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조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속보 하나 먼저 전하고 이야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분당 서현역의 그 AK 플라자에서 칼부림 났다고. 큰일입니다. 그러게요. 10명 지금 사자는 없고 부상자. 사상자는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진짜 지난번 신림역 사건도 그렇고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그리고 이제 불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묻지마 이런 칼부림이 왜 계속되는지 참 모르겠네. 그거 심리적인 분석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사회가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20, 30대 굉장히 삶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금방 절망으로 나락으로 빠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 만큼 당신들도 다 그냥 분노를 복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과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거나 뭔가 내가 맺힌 데가 있어서 저 사람을 하는데 전혀 이유 없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는 사람들이 그 시점에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말로 비극을 당하는 건데 이번에는 정말 큰 일 없이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일종의 사회적 현상 같아요. 지금 옆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잖아요. 그 예전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영화 조커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딱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완전히 닫혔을 때 정말 그때의 어떤 벌어지는 감정의 폭발 같은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사이에서 사실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되게 비극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젊은 청년들이 지금 희망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근데 직업적으로 이제 자기가 탄탄해도 돈이 안 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20, 30대는 아직 숙련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데 직업이 안 구해지면 그리고 특히 가족과 불화가 많이 생겨요. 가족과 뭔가 불화를 하다가 밖에 나와서 이제 그 분노를 폭발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거 기본소득이 필요해요. 아무튼 뭐 지금 수습하는 과정이니까 아무튼 그 큰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희생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심심한 위로를 좀 드립니다. 네. 예, 탈모네님 윤석열 때문입니다라고 그러셨는데 아이고 참 뭐 나라가 참 어지럽죠. 예,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네요.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고 네. 어서현역 주군의 흉기 낭동을 부렸던 용의자는 긴급 체포됐고 이 15명 이상이 지금 약간 부상을 당했다.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라는 일단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끔찍한 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단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웬 미친 X가 백화점 2층 출구에 있는 인도로 올라가더니 백화점까지 들어갔다. 네. 백화점 문 열고 들어오는 거 생각해봐요. 우와. 그러니까. 와. 아무튼 뭐 예, 오늘 그 같이 있어야 될 한 분이 지금 안 보이시죠? 네, 어디 이정원 갔어요? 앵커, 이정원 앵커 큰 부름을 받고 전라북도 부안 위도 군민들의 큰 부름을 받고 이게 하나 올려주실래요? 잠깐만 그렇게 하면 오해하잖아요. 네. 뭐야 위도 호박 축제. 네, 지금 위도 호박 축제의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네, 그래서 네. 혹시 호박 축제에 참여하시거나 호박 축제에 가실 분들 이정원 앵커 크게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아무튼 오늘은 화상으로도 연결을 좀 잠깐 해보려고 그랬는데 7시부터 딱 8시까지 사회를 보신대요. 그래서 저희 시간하고 잘 안 맞아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정원 앵커가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예, 불꽃님. 이미 봄꽃님, 봄꽃님, 김현성님 이미 나는 불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불꽃입니다. 불꽃처럼 살고 있습니다. 제2 독립군님 벌써 이은영 TV로 옮겨가셨네. 오늘 이런 분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 안 하시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일주일 동안 네. 앵커님 이게 소장님 무슨 앵커님. 무슨 일 있었어요? 뭐 특별한 일은 없고요. 네. 지금 어쨌든 날이 그동안 너무 덥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너무 더워서. 이게 네. 두 분이 다 지금 더민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혁신회의. 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여기까지. 더민주 혁신회의는요 김은경 혁신위와는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 단위로 민주당의 혁신을 추동하고 견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의 단체입니다. 지금 누가 여기를 이끄냐 관심이 많은데 강원도당 위원장이신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님이 이 더민주 혁신회의를 이끌어주고 계시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광역 단위별로 출범식이 있는데 8월 12일 날 네. 경기도 혁신회의가 출범식을 합니다. 경기도 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 사는데 참석하고 싶으신 분은 경기도에 사시거나 서울에 사시거나 상관없어요. 토요일 날 2시에 하니까 아무나 오세요. 네. 그 대신 그 참가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 이렇게 막 톡방 다니시는 있을 거예요. 꼭 거기다 신청을 하고 오시는 게 좋고 아니면 그냥 오시면 되지 도착했으면 뭐. 그냥 오세요. 네. 네. 그냥 관심 있는 분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고 지금 소문에 의하면 두 분이 2부 토크? 네, 2부 토크 토크를 사회를 보신다. 네, 맞습니다. 왜 사회 봤어요? 두 분이서? 저는 누나가 하자고 해가지고. 집권회의 이유가 없어요. 저는. 민주집권 플랜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하자고 했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와야지 좀 환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주변에서 추천을 하더라고요. 좋아요. 오케이. 아니 지난번 사회 네. 잘 보더라고. 네. 부모님가. 네, 잠깐만 일부 사회자가 누군데 제가 가야지 환해지는 거예요. 일부 사회자가 일부는 백두산 인지도가 아니에요? 없어. 인지도가 없어. 일부 사회. 이름을 말해도 몰라. 네, 말해도 몰라. 백주선 아니에요? 네. 백주선 제 후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입니다. 네, 우리가 좀 인지도를 키워줍시다. 인지도 좀 키워줘야 돼요. 백주선 검색해 보세요. 한번 네. 백주선 변호사 검색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상당히 측근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인지도를 좀 높여줘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 백주선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광고 말씀 좀 하나 더 해야 돼요. 네네. 더민주 혁신회의에 나왔으니까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지금 경기도 이제 발대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전에 네. 광주였었고 이게 전국 조직이에요. 네. 민주당 역사상 지금까지 당원들이 전국 조직을 발기한 적이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 네, 민주당을 개혁하자라고 권리당원들이 모이자라고 한 지금 새로운 운동인 거고요. 우리들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응한다. 네. 그리고 당원들이 당원 민주주의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대응해서 그리고 총선 대선까지 승리한다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권리당원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 기치에 대해서. 네, 지금 기치에 동의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더민주 전국 혁신 회의 맞습니다. 카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그냥 아무나 받지 않고요. 회비를 10,000원 이상 내셔야지 가입이 되셔요. 그러니까 권리당원 같은 개념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색하셔서 네이버 카페에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가입 많이 해주시면 이거 광고비 네. 주시는 건가요? 광고 너무 세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면 얼마나 단가 책정할까요?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 네. 단가 세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광고하셨으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뭐 비용을 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선 PPL 후청구입니다. 광고를 넣지 않았지만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바카스, 네, 좋습니다. 여기 동아제약, 네, 동아제약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 더민주 혁신회의 네이버 카페 여기 올려놓을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다. 링크 올려. 바로 우리 진짜 아무튼 여기가 디지털 소통 단장이고 저와 같이 이제 공동 단장이라서 아무튼 더민주 혁신회의가 민주당의 혁신을 조금 더 견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혁신회의 얘기 나왔으니까 네.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곤욕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상황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상황은 좌충우돌의 연속이었었죠. 사실 처음 나오자마자 정확한 표현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좌충우돌. 네. 처음 나오고 나서 1호 혁신안이라고 발표를 했었던 게 불체포 특권 포기였었죠. 그게 이제 그 당원들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수용이 잘 안 됐죠. 소리가 없었죠. 왜 그거냐? 네. 당원들 입장은 아니 지금 검사 독재 시대에 이게 말이 되느냐, 갑옷 벗으라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뒤로 이른바 보편적 혁신위와는 굉장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그 위원회 그냥 꼼수 탈당, 꼼수 탈당 하지 말. 이것도 사실 많이 지금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혁신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혁신이랑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그렇게 하고 갑자기 당원 간담회들을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그건 좋아. 좀 뭐 그렇죠. 소통한다는 건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근데 저는 그 1호 그 불체포 특권 할 때 그 처리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어요. 엄청 매끄럽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발표하고 받을 거면 그때 그냥 지도부가 받았어야 되는데 질의멸렬하다가 그 중간에 그 33명인 그 이런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이재명 대표는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맞아요.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혁신 의총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빨리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뭐 논의를 하다가 뭐 그래서 바로 못 받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31명이 불체포 동의안 포기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31명이 좀 수박이라고 다 소문이 나가지고. 진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멸칭을 쓰지 맙시다. 우리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은 멸칭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수박으로 그냥 수박 명단 의심된다고 막 돌아다니고 공천 포기 명단 막 이게 돌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 그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투표했을 때 한 30명 내외가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진 거야. 그렇죠. 30명 내외가 이게 이탈했을 것이다. 근데 그 약간 30명 내외인데 그 사람들이 31명이었고 공교롭네. 공교롭게 이번에 10월에 대표가 무슨 새로운 위원장을 대표를 세우고 하는 40명의 의원들이 있다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또 그런 숫자가 30-40명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저기 그 40명은 대표가 사퇴하고 그다음에 김두관 의원이 저기 새로운 당 대표가 되면서 거기에 동의한 게 40명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불체포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불체포 특권에 포기한 각서에 서명한 31명.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명단 지금 다 돌아요. 제가 뭐 여기서 뭐 굳이 얘기 안 하겠는데 묘하게 뭔가 기시감이 그 있잖아요. 뭐 뭔가 그 먼저 뭔가 이게 묘한
이게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김연경 위원장이 청년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죠. 구설수에 올랐죠. 네, 그게 이제 내용이 이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뭐 아들이 중학교 때 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살아야 할 시대에 당신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걸 결정하느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느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느냐.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라서 그건 맞지 않다라고 이제 풀 텍스트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게 얘기했어요. 네, 내가 봤을 때는 이 안에서는 전혀 걔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는데 저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이 문제가 노인들을 폄하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발언이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그 대변인이 이게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치부해버린 거예요. 마마 이제 상의는 했겠지만 좀 그때가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 대변인이 그냥 너무 이건 사과할 문제 아니야 라고. 근데 그 다음날 인천을 가고 춘천을 가셔갖고 사과 같은 발언을 하신 거예요, 사실. 사과도 아닌 사과 같은 발언을 사과 하셨는데 같은 발언을 거기에 했어요. 또 우리 양이원영 의원님 그렇죠. 또 커버를 친다고 또 불을 붙인 거죠. 네, 불을 붙였고 돌아가실 분들이다고. 그러니까요. 불을 붙인 상황에서 어쨌든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굉장히 그 쭉 맥락을 보니까 윤석열 통치 밑에서는 못 살겠다 그렇죠. 그런 말을 막 했어요. 네, 근데 네. 그 매끄럽지 못한 이 후처리 과정 때문에 네. 완전히 지금 뒤집어 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요. 김은경 혁신이가. 그래요. 빨리. 네, 정확히 얘기해.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서툴러요. 서툴다.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1호 혁신안을 내놨을 때도 이게 서투른 게 뭐냐면은 1호 혁신안이라고 1호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 거기에 엄청난 무게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통과시키면 그러니까 반드시 받을 정도로 강력한 걸 밀었어야 됐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걸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좌충우돌들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계속 지켜보다가 최근에는 괜찮은데 오히려 이 생각이 드는 게 표준화되어 있거나 이렇게 정제화되어 있는 혁신이가 아니니까 어디로 튈지를 오히려 모르겠는 거예요. 차라리 정제화되어 있고 뻔한 에이 또 이런 혁신이구나라고 하면은 다음 스텝이 예상이 될 텐데 이게 예상이 안 되니까 원래 화투 같은 거 칠 때 제일 무서운 게 초보자들이거든요. 이게 패를 좋은 거 안 들은 거 같은데 자꾸 고를 불러. 구소장이 실드 쳐주고 싶은 마음 너무 실드 친다. 아니 난 괜찮아. 잠깐만. 난 괜찮아. 우리 공식 의견은 아니고 공식 입장은 아니고 제 아무튼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해명하는 걸 보니까 일종의 정말 정무나 정치를 잘 모르는구나. 이 워딩 자체가 이 노여움을 푸시라 뭐 이런 워딩은 사실 정치권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 철이 없었다. 본인이 철이 없었다. 그리고 교수로서 뭐 세상 물정을 잘 몰랐다. 뭐 약간 자기를 너무 낮추는 워딩을 쓰면서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런 말보다는 명확하게 사안에 대해서 이건 내가 사과한다. 굳이 그걸 붙일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그냥 사과를 할 거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오늘 가서 사과했어요. 갔잖아요, 노인회를 또. 그리고 오늘 또 공식 따기까지 맞았어 거기 가.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아니 발언하지 마. 아니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안 돼. 왜? 아니 혁신이가 그다음 얘기하자고. 그다음 얘기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은 오늘 사과를 했잖아요, 본인이. 사과를 했고 노인회에 갔는데 노인회에서 사과를 했는데 그 김호일이라는 노인 맞습니다. 회장이 자격도 어떻게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노인들 대표성을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진 혹시 있어요? 그 김은경 그 위원장 사진 놓고 막 따기 때리는 그 언론에 있는 사진 하나 있잖아요. 못 찾고 있어요? 김호일이 그럼 예전에 따기 때린 사진이라도 올려. 그래 아까 내가 했던 근데 김호일 이 사람이 그 김은경 위원장을 앞에 두고 내가 당신을 따기를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때리고 이 출력물 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5대를 때리더라고요. 어르신 너무했어. 그리고 그걸 준비한 거잖아요. 사진을.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퍼포먼스를.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아니 여성 단체들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성 단체들은 뭐 하는 노인 아니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로. 아니 사과하러 갔고 본인이 직접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사과를 했고 그러면 그럼 넓게 저거 보세요. 와 정말로 아니 나흘 만에 왔다 그러면서 아니 진짜 그 김호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검색해 보면 정말로 저는
저런 자 앞에 가서 우리의 김은경 위원장이 사과했다는 것 자체도 수치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아니 난 너무 진짜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이거 진짜 여성위원회나 이런 분들 한마디 해야 돼요. 네, 이건 진짜 실제로 가해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대한노인회가 선출을 해요. 투표를 해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어떤 그 권위성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저렇게 사과를 하러 오면 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호통을 치고 아무리 저 사진이지만 사진에 얼굴을 막 따귀를 때리고 이거는 너무 폭력적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 아니 근데 이 김호일 회장을 좀 검색해보고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란 기사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도 사진을 때리셨나? 진짜 때리셨나? 뭐 그러셨어요. 이게 싸다구의 원조라니까. 싸다구 원조. 네, 싸다구의 원조예요. 정치권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기원입니다. 2000년에 이해창이 한나라당 총재였을 때 이 한나라당 2000년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김윤한, 이기태 혹시 구봉기 소장 알아요? 모르죠. 김윤한, 이기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공천을 안 줬어요. 맞아. 그 과정에서 이 김호일이라는 사람이 재선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을 날려버려요. 이 하순봉이라는 맡고 있는 사람이. 사무총장이.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가서 이 싸다구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김호일이 지금 노인.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원래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대신 공천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이만기. 씨름 선수 이만기. 씨름 선수 이만기예요. 씨름 선수 이만기가 한나라당에 공천 넣어서 공천을 받아요. 처음에 마산 합포로. 근데 그 당시 마산 합포의 현역 의원이 김호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공천이 안 됐나 해갖고 완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집혀요. 다시 이만기가 떨어져. 그때 김호일이가 이만기한테 했던 발언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자기 이름 한자로도 못 쓰는 놈이라고. 아니 스포츠맨이라고 그렇죠. 비하 발언했네. 씨름 선수가 자기 이름 한자로도 못 쓰는 놈. 그리고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다리를 그분이 이제 고문에 의해서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관절이 좀 아프시죠. 그러기 위해서 다리를 절었잖아요. 그걸 비하했던 사람이에요. 맞아. 저번에 언뜻 기억나네요. 이제 어르신이 됐지만. 저 조금 젊으셨을 때 엄청 좀 폭력적이었다는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진짜 한번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뭐 가신 거에 대해서 그것도 어찌됐든 위원장님으로서 판단이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양희원 형도 어제 갔잖아요. 휴가 중에 급히 와서 가져갔고 지금 어찌됐든 김은경 위원장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저런 모욕을 당할 일인가 어떻게 보면. 저분은 싸대기야. 별명 앞으로 싸대기로 불러드려야 되겠다. 아니 그럼 왜? 김호일 회장님 사진 한 장 뽑아오세요. 우리도 싸대기. 우리도 한번 때리게. 아니 저런 일이 있고 지금 논평을 양쪽에서 들어보니까 저 되게 신뢰가 되는 모욕적인. 모욕적인 거죠. 근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왔어요? 당연 안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여성위원회라도 나는 이은영 소장님. 지금 빨리 여성위원장이라도 전화를 하셔갖고 이건 진짜 대응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저 아까 말을 걸어서 저 반론 하고 싶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단순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에요. 김은경 혁신이 김은경. 그렇죠. 어차피 한두 달 있으면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텝이 보이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폭탄 던져놓고 나가면 돼.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의 렌즈로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전 그래서 이래경 혁신위원장 왔을 때도 뭐 어쩌라고 어차피 정치인도 아닌데 한두 달 있다 갈 사람인데 혁신은 던져놓고 가세요라고 그냥 버텼어야 돼요. 당이 사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막 좌충우돌 서투른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폭탄 던져놓고 나가십시오. 근데 앞으로 혁신이도 맞는 건 아니고. 혁신이도 폭탄 던져놓고. 혁신은 폭탄이에요. 아니 혁신이 그러면은 간지러운 혁신도 있어요. 그럼 목소리 줄여. 아니 혁신이도 보좌진을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지. 세련되게 해야죠. 세련되게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외로워요. 김은경 위원장이 제가 봤을 때는 외롭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뢰를 가져야 된다. 이러니까 저처럼 실드를 쳐야죠. 저처럼. 그러니까 전 실드 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이야말로 김은경 위원장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왜냐하면
정말 본인이 굴욕적이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지금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네. 저는 굉장히 이번 행보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금 의아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노인회에 가신 이 행보에 대해서는 너무 높이 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신념보다 민주당과 우리의 집권 이거를 굉장히 더 아끼는 분이시구나라는 행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저기에서 저런 모욕을 당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내부에 있는 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건 정말로 저는 모르겠어요.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신 분이잖아요. 저 김호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저런 이런 작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모신 손님이에요. 우리가 모신 손님이고 우리 당 좀 개조해달라고 모신 분인데 저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논평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사실이. 사진이라도 싼다고 한번 때리고 싶다. 여기 김호일이 그거 한 쓰고 있어. 제가 네. 가서 좀 저기를 실드를 쳐드려야 되겠네. 저희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때 네. 얘기했잖아요. 하셔야 돼. 네. 그리고 저는 진짜 당 안에 여성위원회든 아무튼 좀 그 관련된 위원회에서 목소리가 한번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짧게 돌려보세요. 나중에 저의 피해 실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지 나중에 한번.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들어오셔서 또 여러 의견들 주시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김은경 위원장 여러 가지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초기에 우리하고 맞지 않는 실망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김윤정 위원장에게 뭔가 애정을 보여줄 때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김은경 위원장이 크게 뭐 우리 구봉기 소장은 폭탄이라고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혁신안을 마무리하고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 촉으로 제가 약간 뭐 천공까지는 아닌데 제가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묘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우리가 되게 답답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리당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걸 마지막에 던지고 정말로 가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 느낌의 최근의 행보에서 그 느낌의 근거가 좌충우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 문법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좌충우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기존 정치 문법을 가진 사람들이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막혀 있었던 거예요. 아주 전략적인 분이라는 느낌이 요즘에 조금 들더라고요. 약간. 저분이 마지막 작업은 잘 하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마무리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 믿어보시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김은경 위원장을 흔들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걸 김은경 위원장을 흔들어서 당의 혁신을 발목 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래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라고 보면 그 31명입니다. 네, 31명. 그 31명이 네. 저는 가장 이익을 볼 사람들이다. 만약에 김은경 위원장을 지금 흔들어서 김은경 체제를 완전히 뭐 없는 걸로 만들었을 때 가장 힘든 사람은 또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지도 체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김은경 위원장을 지키는 거, 김은경 위원장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혁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민 의원님이 갑자기 또 이재명 대표까지 사퇴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감싸야 돼요. 이때다 싶어가. 저는 진짜 그게 싫어요. 그건 뭐냐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마치 지방선거 패배를 기다렸다는 듯이 패배하니까 이재명 책임이다. 그냥 확 날파리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같은 당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실패를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이 발언권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막 날라 들어갔고 뭔가 이게 책임 있고 책임져야 된다. 그분들이 무슨 책임을 이낙연이 책임을 졌습니까? 지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사면 발언과 관련돼서 책임졌어요? 책임졌으면 사퇴했어야죠 대표를. 저 대표님 발언 끝나면 좀 불러주세요. 저 쉬고 있을게요. 발언을 이렇게 독점해도 됩니까? 이거 지금 잼버리로 넘어가자려고 지금 PD님이 저렇게 쓰시잖아요. 너무 이제 화가 아무튼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좀 이렇게 너무 이게 절박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진짜 김은경 위원장이 흔들리면 여러분 지금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가 김은경 위원장한테 힘을 주는 목소리를 항상 뭐 댓글로라도
아니면 그분이 하고 있는 무슨 뭐 지금 여론을 만드는 이런 소통 창구로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무. 아, 무죠. 무를 주세요. 우리 썸네일 한번. 자, 줘. 내가 무를 주세요. 진짜? 진짜 가실 거예요? 아니 주라고. 네. 야, 여러분 썸네일 혹시 보여주세요. 예. 오늘 썸네일에 무를 주세요 이거잖아요. 무를 주세요. 물을 주세요. 진짜? 옛날에 이게 갈았죠. 갈아야 돼. 진짜 가는 줄 알았어. 갈갈이. 근데 이 무를 달라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진짜 무 개념, 무 대책, 네. 지금 무정부 상태. 이 무정부 상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무를 그런 의미가 있군요. 짤을 하나 만들려고. 양파는 왜? 양파는. 양파 이따 까도 계속 나와? 까도 문재인 탓만 하는 거야. 설마 그럼 이거는 안 돼, 이거 흉기 보이면 안 돼. 근데 그 두 분은 무를 주세요. 이거 아세요? 알죠. 알죠. 갈갈이. 알아요? 네, 알죠. 그 개그 콘서트. 네, 맞아요. 갈갈이 계셨는데 진짜 이 윤석열 보고는 무정부다. 그래서 무다. 무. 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무를 보실 때마다 아니 무는 맛있는데 무를 보실 때마다 이 윤석열을 좀 떠오르더라. 무정부 상태, 무대응, 무대책. 그 중에 지금 또 하나가 나왔죠. 이 잼버리 대책입니다. 잼버리. 잼버리. 잼볼이 아니고 잼버리예요. 잼버리. 지금 네. 많은 사람들 모르실 텐데 지금 그 부안에서 네. 지금 새만금에서 세계 진짜 글로벌한 행사 이거 굉장히 큰 행사더라고요. 이거 지금 보니까 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우리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국제 행사로 예. 전 세계적인 청소년의 야영 활동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엄청 큰 대회예요. 네, 예. 세계 회원국이 5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과 지도자를 같이 데리고 종교, 이념, 문화 차이를 뛰어넘어서 문화 교류를 하는 네. 세계 최고의 청소년 국제 행사라고 합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데 네.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고성에서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네네. 옛날 그건- 90년대에 네네. 고성 쪽에서 이 잼버리들을 했는데 두 번째 대회인 거죠 일종의. 네. 저는 이게 행사를 여는지 모르고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풍경 최근에 봤을 거예요. 이렇게 스카우트 그렇죠. 손수건 네. 말고 좀 그렇죠, 눈에서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지 이 사람들? 외국인들. 네, 근데 네. 이거 행사 참여한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얘는 이 친구들이 막 구석구석 이렇게 저기 배분을 받아서 거기 가서 뭐 미션을 하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홍대에서도 보이고 뭐 이렇게 좀 다 보여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이게 거구나. 약간 컴페티션 같은 네. 것도 하고 그래요. 네. 같이 이제 야영에서 생존하고 서로 협동심을 기르고 뭐 이런 건데 또 이제 이게 어찌 됐든 어제 개영식을 했는데 어제 지금 휴가 갔다는 또 휴가 거기 갔는데 왜 거기 저 들어간 줄 알았더니 왜 저기로 갔냐고 새만금으로. 갑자기 우리 멧돼지? 네. 악어. 이은영, 멧돼지 예, 예. 악어가 나타났어. 예. 예. 근데 그거 보니까 그 막 아니 이 사건도 지금 계속 기사가 나와요. 맞아요. 지금 단독으로 바로 나온 게 곰팡이 달걀 7건 발견해서 식약처가 지금 조사 착수했고요. 네. 근데 이거와 떠나서 그 대통령 부부가 갑자기 거기 나타나가지고 네. 뭐 이렇게 저기 했나 봐요. 네. 그 무용 비슷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걸 했는데 막 넘어져가지고 맞아요. 영부인이 그걸 이렇게 끌어올리고 올리고. 뭐. 이게 네, 제가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윤석열이 저거. 재난이다 얘기했거든요. 정말로. 우리나라의 재난은 윤석열이다 지금.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니 저 어쩌라는 거야 지금. 왜 그럼 왜? 저 세계적인 망신 사진인데 네. 저 사진이 여러 컷이 나왔는데 저 완전히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노래방에서 노는 느낌 있잖아. 맞다. 약간 그 느낌이 나요 혹시 사진이. 거창 갖고 복분자 드신 거 아니에요? 뭐 드시는 복분자에 장어 느낌이야. 드시고 이렇게 네, 뭐 막 노래방에서 맨날 약간 하고 노는 느낌 그런 느낌 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 네. 사진 보면서. 근데 이제 이때 이 외빈들이 온다고 네. 이 사람들을 이 의전을 의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통령 내외가 오다 보니까. 그래갖고 뭐 한 80명 정도가 열 관련한 온열 증상을 보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지금 초기에는 80명인데 지금 네. 오늘 막 계속 속보 들어오는 거 보면 500명까지 나오는 게 기사가 있어요. 400명 넘었다고 하잖아요. 와 이거 진짜 그 세계의 토픽감인데. 지금 완전히 전 세계 부모들 저기 애들 그렇죠, 보낸 이제. 부모들이 난리가 났대 지금.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올려놨는데 지금 네. 미국 대사, 영국 대사관에도 지금 한번 또 그거 좀 올려주실래요? 지금 저기 비상 뭐 2단계 떨어졌대요. 저기 네, 지금 덴버리에서. 미국과 영국에서도 네. 지금 상황을 주시한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각국의 청소년을 보낸 거잖아요. 네. 청소년을 보냈는데 한국 정부가 이 대응을 잘못해갖고 뭐 이렇게 뭐 다치거나 애기라도 애들이 인명사고가 보였다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다시 철수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와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저희가 무정부 상태 맞나 봐요. 이게 지금 애들이 열이 막 나는데 네. 어쨌든 그 새만금 뻘이잖아요. 네, 네. 뻘에다가 이거 텐트 치면은 그 텐트 안이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올라간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 막 온열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네. 이 잼버리 사태에서 지금 미국은 지금 안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 참여 청소년들 안전 보장에 대해서 노력해달라. 네. 그리고 영국은 지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제 어느 상황 됐을 때 이제 철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빨리 시체말로 시켜야 돼. 시체말로 하면은 애들 보냈는데 사고 난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 진짜 그냥 동네에서도 옆집에서 우리 애 보낸다고 하면은 신경 엄청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본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완전 허벌판이잖아요. 허벌판. 아니, 소방 당국은 행사 중단을 요청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행사 중단을 요청을 한 상태고, 근데 일단은 지금 행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계속 아이들이 지금 열이 나고 막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지방 뉴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보도가 중앙은 이게 칸막이가 돼 있어갖고 잘 알 수가 없고 그냥 기사로서 지금 파악을 아니 혹시 하는데. 지금 잼버리 상황과 관련돼서 뭐 잼버리에 예를 들면 아이를 보냈거나 잼버리 현장에 지금에서 이 우리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을 듣는 분 있으시면 좀 이렇게 바로 한번 연락 한번 할 수, 우리 이제 화상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혹시 잼버리에 아이를 보내셨거나 이 잼버리 상황과 관련돼서 알만한 지금 현장에 계신 분이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있으시면 빨리 지금 좀 우리 올려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인터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은 굉장히 라이브예요. 그래갖고 지금 영상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려주시면 바로 저희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냐면은 진짜 제 진짜 딸을 낳고 나서 이게 모든 이게 다 달라 보이는데 그럼 아이 있으면 완전 달라요. 네. 완전 몰입이 돼 몰입이.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입장 바꿔놓고 내가 진짜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보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애를 바다 건너 타국에 보냈는데 지금 이 일이 벌어졌어요.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제가 중1 딸이 있는데 여기 보내려고 엄청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아내도 막 전화하고 근데 전화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아까 뭐 접수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갔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미칠 것 같은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수장님께서 지방이라서 지금 정부가 단절돼 있어서 잘 모른다 이러고 있는데. 바다 건너에 있는 지금 외국분들은 지금 난리 났어요. 아니 지금 이 뉴스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유튜브 보고 한국의 뭐 뉴스 보고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지금 저희가 4만 5천 명인가 된대요. 학생들 중고등학생이에요. 어린 아이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 보면은 지금 열기가 지금 막 천막 아니고 뭐고 다 있는데 그 행안부에서 그 2단계 격상을 하고 일단은 지금 긴급 돈을 투입했어요. 30억. 아니 그러니까 이 개형 상황, 지금 개형 상황에서 이 정도인데 지금 근데 정부 일부 관계자가 일종의 막 우리는 뭐 K-팝 스타가 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공연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시하면서 막 공연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있고 또 이제 이게 퇴영이라 그러나 아무튼 마지막 게 있는데 이 마지막에 무슨 K-팝 스타 공연이 있나 봐요.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그걸 강행했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고 좀 끔찍해요 사실. 지금 저희가 통제가 안 되는 거고 4만 명 중에 500명이면 되게 숫자 작다고 판단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무슨 비상 2단계 막 지금 띄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보면은 주간 부서가 여가부, 여성가족부요? 네, 여성가족부. 없애겠다면서. 그러니까 저런 행사를 깊이 있게 인발을 못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행정안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부안군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있는데 지금 책임선이 이렇게 되면 또 모호해진다고요. 그렇지. 나중에 또 이태원 3사처럼. 모호해져요 지금 책임선이.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행안부가 주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찌 됐든 안전 문제는 행안부죠. 지금. 그렇죠. 소방 업무를 행안부서 통제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건 처리하고라도 나는 우리 이 소장님 얘기했지만 이상민 장관은 빨리 사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퇴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왜냐하면 K 방역으로 대한민국 위상이 엄청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뭐 이런 책까지 나올 정도로 위상이 엄청 높아졌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뭐 그 위상을
완전히 깎아먹는 눈 떠보니까 후진국 돼버렸다. 그런 거죠.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7월 30일 날 시작이 돼가지고 14일까지 하는 행사예요. 근데 지금 네. 3일이잖아요 오늘이. 네. 이 난리가 났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 참가비로 100만 원씩 냈다는 거예요. 아, 개인들이 또 100냥을 내고 네, 오는 개인들이 거예요? 돈을 내고 이런 거를 이제 글로벌하게 체험을 하는 건데 네. 지금 3일인데 앞으로 11일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단할 수도 와. 없고 계속 갈 수도 없고 지금 완전히 애매한 상황인 진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책임자시면 전 중단해요. 아, 무조건. 중단해야죠, 중단하죠. 이거. 왜냐하면 중단해야 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안전에서 1%는 100%다. 그렇죠. 정말 유명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될 거예요. 안전과 안심에 있어서는 1%가 100%예요. 이게 이제 안보의 문제도 연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에서도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 확률을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확률이 몇 프로니까 이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간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미 내가 봤을 때는 통제력 밖에 있다. 그러면 긴급하게 세계 잼버리, 세계 이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협회 조직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빨리 결단을 내려야죠. 지금은. 이게 중단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 이후에 사고가 터지는 건요 100% 인재예요. 200%, 그럼요. 300%. 그럼요. 네. 네. 맞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보가 보면 폭염이 지금 폭염이 오늘도 우리 어마어마했잖아요. 태풍이 오다가 저기 일본으로 꺾여갖고 그 태풍 영향으로 우리는 또 폭염이 더 강화될 거라고 일기예보가 지금 당분간 이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 한반도는 폭염에 휩싸일 거다. 뭐 이래갖고 지금 폭염이 더 지속될 거라고 그러는데 야 진짜 아니 근데 걱정이네요. 여기에 지금 안전요원이 500명 배치되고 공병 부대가 투입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덥냐고. 그렇죠. 우리 낮에 오늘 바깥에 못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투입돼서 이거를 현장을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이게 없어요. 새만금 거기가 이 네. 그림 그러니까 드론 영상 보고 막 그림만 봤는데도 이 허허벌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 없어요 진짜로. 아니, 사진 보는데 더운 거 알죠? 보는데 숨이 막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후덥지근하잖아. 그게 지금 제대로 빠지지 않아 갖고 이 습지화되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습기가. 네. 근데 그것 때문에 팔레트라고 그래 갖고 이제 건설 현장에 쓰는 팔레트를 또 깔고 거기다가 이제 텐트를 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열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나는 거기 더 많이 올라올 것 같아. 그렇죠. 일반 땅보다. 그리고 거기가 습하기 때문에 네. 또 이 온갖 그 곤충들 있잖아요. 딸따구들 음. 이런 것들 엄청 생길 거라고요. 왜냐면 물이 고여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일 거다. 아까 보니까 아까 그거 있잖아요. 한 위생 상태도 완전히 지금 뭐 안 좋아요. 엉망이고 네. 지금 현장에서 씻지도 못하고. 근데 이거 6년 동안 준비했다는데 왜 이런 일이 터지는 건지 또 문재인 정부 탓하려나? 또 이제 이거? 까르텔 얘기하겠죠. 까르텔. 또 이건 카르텔. 잼버리 카르텔을 내가 봤을 때는 내일이나 모레 그 저도에서 긴급 메시지 낼 수도 있어요. 아. 이 잼버리 카르텔 말로 얼마를 썼는데 지금 이러냐. 그래서 잼버리 카르텔을 끝장내겠다. 아니 이게 그래서 재난에 쓰겠다. 이게 지금 뭐 이 경제 유발 효과가 6천억이라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여기 원래 대통령이 가는 건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웠고, 왜냐면 난 이거 또 여사가 가자고 한 거 아닐까.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여자가 저 옷 입고 싶었구나. 저도 입고 싶고 지금 전 세계 외국인 청소년이 왔잖아. 왠지 또 아이돌 느낌 나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문화관광부가 케이팝은 문화관광부잖아. 예, 문화는 다 저분이 하시잖아. 그렇죠. 예. 지금 저는 여러분 지금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예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역할 분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문화, 체육, 뭐 예술, 뭐 이런 문화, 체육, 예술 이쪽은 김건희가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문화, 체육, 관광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광의 관점도 있고 문화의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K-팝의 스타가 출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김건희가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거기 묻어가려고 숟가락 놓은 그렇죠. 거예요. 왜 난 저기 왜 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공동정부다. 저는 뭐 윤석열 정부라고 얘기 생각하지 않아요. 네. 공동정부예요, 공동정부. 전 그렇게만 그냥 위에서만 문제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사건 보면서
지금 모세혈관까지 썩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모세혈관까지.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지러움증을 픽 쓰러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박수치기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의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까지 시그널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그널이냐면은 우리는 안전보다 의전이 중요하다. 우리 대통령은 그걸 더 좋아한다. 그렇죠. 챙겨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였지. 만약에 안전 문제에 어마무시하게 신경 쓰는 대통령이다라고 했으면은 야 이렇게 했다가 대통령한테 혼나 이러면서 안전을 챙겼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지금. 저희 지금 댓글에는 아마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느낌이 확 오네. 네, 비닐하우스 안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밤에도 해 지고 나서도 조금 선선하지만 열대야. 그래도 그게 열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예. 아 이거 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아무튼 굉장히 뭐 사우나 얘기도 조은님 사우나 얘기도 하고 네. 진관웅님 행사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과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대통령. 아니 대국민 정도가 아니라요 글로벌하게 사과를 해야죠. 네 이건 진짜로. 이건 뭐 국민한테만 사과할 게 아니라 이 믿고 대한민국을 믿고 보내준 돈을 본인 돈을 써서 대한민국까지 보내준 그 학부모 그리고 그 나라에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이은영 수장님 말씀 저는 받아가지고 민주당에서 제대로 밀어야 되는 게 이상민 장관 사퇴하는 게 맞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처리하고. 네, 처리하고. 네, 처리야.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서 탄핵안 부결되고 나서 출근하면서 이 말했단 말이에요. 네.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때 든 생각이 아니 이미 또 죽었잖아 지금 물난리로. 그럼 이거까지 오케이 양보하자고 보자고요. 지금 또 벌어졌잖아. 또 벌어졌어. EOTV에 또 우리 허 여사님 오셨네. 윤석열 화이팅. 잘한다. 아주 유발. 이건 뭐 제가 아시죠? EOTV의 이호 허 여사님은 누구보다도 촛불 집회에 진심이시고 윤석열 TV의 진심이신 분입니다. 아마 굉장히 어떤 고차원의 개그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EOTV 꼭 방송에도 한번 이호 작가님 한번 나와주세요. 자, 조은님 부동산 범죄 현행범 김건희 구속해야 된다. 구속도 좋지만 구독도 해주세요. 예, 조은님, 이은영님, 예, 좋습니다. 예, 아무튼 정말. 저거 인터뷰 하나 있어요? 인터뷰 하나 있네요. 정말로요? 네네네. 사진으로. 가족들이 1년 내내 일을 해서 참가비에 돈을 보태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청소년들이 또 한국에 얼마나 오고 싶어 했겠어요. 칠레에. 네. 칠레 분이 오셨구나. 네. 1년 내내 일을 해서 참가비에 돈을 보태줬는데 아시아 오는 게 꿈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어른들이다 진짜. 이런 취급 받았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청소년들 저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문체부에 뭔가 공연이 있고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가자. 딱 그렇죠. K-팝 공연을 꿈꾸고 왔는데 네. 지금 오늘 또 잠깐 나오면서 제가 본 기사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는 그냥 취재를 무한저로 허용했는데 운영위원이 함께 갈 때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봉기 기자가 저 취재를 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약간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게 지난번 출판 행사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새만금은 지금 지옥 같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냥 그 뜨겁지. 거기에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지. 제 느낌에는 막 해외에 있는 엄마한테 막 전화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국제적 망신이네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지금 또 걱정되는 거 사고 날까봐. 두 번째 이런 꼴 볼까봐. 국내 뉴스에서는 사건 잘 모르겠는데 외신 타고 역으로 이제 사건 소식들로.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EOTV 이호 허 여사님 너무 재밌는 제안인 것 같아. 우리 국민이라도 가서 김밥이라도 먹이자. 한국의 정을 느끼게 하자. 안 돼. 요새 같은 날씨엔 김밥도 안 좋아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로 가서 좀 이렇게 도울 수 자원봉사하고 싶긴 한데 안 돼 지금. 진짜 다음에라도 아무튼 꼭 연결될 수 있는 분 있으면 꼭 한번 연결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네. 이거 말고도 지금 이슈가 많지 않나요? 또 맞아요. 또 있잖아요 이슈가. 맞아요. 지금 새만금 못지않게 새만금 잼버리 못지않게 지금 이슈가 너무 많아요. 이동관 얘기하는 안 할 수가 없죠. 또 이동관 한번 얘기해요. 네, 이동관 얘기 할 얘기 많아요. 짧게 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보여요. 알았어요. 네. 언론개혁 관련해서 제가 좀 살펴보고 있던 게 있어서 지금 아무튼 이 청개구리 윤석열 정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어떻게든 국민하고 반대 방향으로만 가요.
진짜 이 그 오염수 방류도 그렇고 지금 그 양평의 고속도로도 다시 그냥 변경안으로 어떻게든 아니 백지화하겠다고 그랬으면서 다시 또 변경안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지금 아니 얘기하고 그래서 있는데 지금 오늘 경기도에 김동연 지사 저기 인터뷰했어요. 네, 긴급 양양으로 가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바꿔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예탄용이 다 원점에서 재검토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그 폭탄 하나 또 던졌어요. 김동연 지사가. 네. 아니 저는 이게 아무튼 그 얘기 잠깐만 내가 나온 김에 짧게 진짜 짧게. 양평까지 할게. 네, 양평 이동관으로 가고. 양평 얘기 짧게 진짜 짧게. 양평에 갈 거야. 저 갈까요? 이동관 지금 어찌됐든 그 반대에 무릅쓰고 이동관을 지명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후보인데 뭐 어떻게 보세요? 공산당 기관지 얘기해. 그러니까 그게 어딜 말하는 거예요? 뭐 MBC겠죠 뭐. 아니 우리도 공산당 기관이지. 우리도 아니 김현성과 허위 여사들도 공산당 기관. 아니 누구는 그 조선일보라는데 그거. 아 그러네. 뜻 그대로 하면은 정확하게 그게는 조선일보네요. 구관이 동관. 야 진짜 이 만평의 저는 요즘에 만평의 전성 시대다. 이 만평가들이 진짜 너무 소재가 많아서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만평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저 여기 보세요 진짜 와. 제가 기자들 만나면은 요즘 윤석열을 이렇게 부른대 기자들이. 발제를 끓이지 않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예전에는 발제를 뭘 해야 될지 회의를 하게 되면은 막 머리를 쓰면는데 발제 자판기라는 거예요. 발제 자판기. 네. 발제할 게 너무 많대요. 야. 그래서 아까 뭐 이동관 얘기. 이동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동관 저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재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좀 자세히 봤어요. 근데 그 부인한테는 집을 소유하게 했더라고. 그렇지, 15억짜리. 그렇지. 그리고 자기는 현금 15억. 그래서 부부가 재산을 이렇게 잘 나눴구나 했더니 부인한테 또 현금 한 8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뭐 한 20대인데 지금 2억 가까운 돈들이 있고 갑자기 하여간 10년 사이에 재산이 3배가 불었어. 10년 사이에? 네. 옛날에 그때 재산 공개했던. 네, 그때 그 이명박 때 공개한 거랑 지금 공개한 거랑 비교해 보니까 3배가 불었는데 소명해야 되는데. 소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주식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상한 거더라고요. 주식이 좀 굉장히 폭등한 주식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산 증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겨냥을 좀 해봐야 된다. 아무튼 이번에 청문회 때 아주 요거 잘 파내야 끝까지 파야 되고 아니 오늘 그 박성재 지금 전 MBC 사장이 자기 이제 페북에 올린 글인데 저는 그게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동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지만 진짜 끝까지 파라. 일단 끝까지 파고 다만 지금 이야기된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다. 대통령이 임명하자마자 탄핵 절차에 돌입해라. 아는 건데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제2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제2요구를 몇 번 했어요. 2번이나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본인의 권한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통령의 권한을 막는 건 뭐냐면 탄핵이에요. 그렇죠. 저는 아니 예를 들면 탄핵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여기 역풍이 무섭다. 뭐가 무서워요? 80%의 진짜 이동관을 반대하고 있는 언론인과 정말 이동관 임명을 한 60% 이상의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거 믿고 가는 거죠 뭐. 그렇죠. 말씀처럼 저 상대방의 필살기 쓰면 우리도 필살기 써야 되는 거예요. 2번이나 썼는데. 우리도 맞고만 써야지. 그러니까는요. 이건 게임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설령 실패하더라도 역풍이란 없어요. 그럼요. 무슨 역풍이에요? 이번에 봐요. 이상민 탄핵안 그렇게 돼도 역풍이 어딨어. 맞아요. 그거 안 했으면 더 난리 났어요. 그럼요. 그거라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국민 믿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무슨 미션 받고 이동관 왔는지 알아요. 무슨 미션 받았어요? MBC 해체? 그거보다는 KBS, ETV 민영화, MBC 민영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이거 하나는 좀 안 다룬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좋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언론은요. 이거 언론 개혁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조금만 길게 말할 것 같다. 그럼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이다. 작년 여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걸었던 거 2가지 있어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라졌죠. 지금 얘기 싹 사라졌죠. 첫 번째 민주당 이거 반성해야 돼요. 당론으로 체결한 거를 당론에서 밀겠다고 하는 거서 엎은 거는요. 이거 당원분들한테 왜 엎었는지 소상히 설명해야 돼요. 당원분들한테 이거 가겠습니다. 당론입니다라고 했으면은
그거 못하게 되면 설명해야 돼요. 당원분들 여기서 배신감 느꼈다. 일단 말씀드리고 예. 그 내용 되게 훌륭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핵심인데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언론은요. 등록제예요. 누구나 등록을 하면 맞아요. 언론사를 차릴 수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언론을 어떻게 소비하게 되냐면은 언론을 시민들과 만나게 하는 창구는 지금 현실적으로 포털이에요. 맞습니다. 포털 가령 네이버의 제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그 언론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르는 거예요. 거의. 예. 아무도 읽지 않는 언론이 돼요. 거기에 검색이 되지 않으면은 양평할 거죠. 네, 양평할 겁니다. 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문제가 하도 불거지니까 그래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라고 해서 민간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맞아. 조선일보 사람이든지 맞아요. 등등 들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아. 지금 이거를 개조하겠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건드렸어요. 아, 그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언론사 새로 들어가. 맞아요. 까다로워. 네. 그래서 그거를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법적 기구를 새로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건지 뻔히 보이는 게 뭐냐면은 그럴듯한 법적 기구를 만든 다음에 그게 방송통신이 그거 언론 막 생산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서 포털에 걸려 있는 언론들을 하나씩 쳐내려갈 거예요. 네, 그래서 뉴스라고 그래서 뉴스타파를 없앤다든지 지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가능성이 높네요. 왜냐면 뉴스타파 지금 포털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제외시켜 버리면 그럼 사라지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여기 네. 포털 안에. 지금 민들레가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포털들 간의 자율기구로 있는데 이 자율기구로 있는 걸 해체하고 방통위 산하로 넣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그 방통위에서 이 감시, 포털이나 이런 인터넷 언론들을 감시 관리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예를 들면 거예요. 네이버에 제휴됐느냐, 뭐 다음에 제휴됐느냐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엄청 큰 그래서 이제 다음과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했었어요. 일종의 제휴위원회 네. 만들고 민주당의 대변인이나 네. 이쪽에 추천받아요. 네. 민주당 목 맞아요. 추천받고 국민의힘 목 추천받아갖고 지금까지는 나름 그래도 자율적으로 해왔다라는 건데 그걸 좀 흔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봉기 소장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네, 갈 거예요. 이걸 어찌됐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로 만들어갖고 이 평가를 한 내용을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에 그냥 지시할 거다. 예를 들면 얘 빼, 얘 넣어 이런 식의.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아까 자율기구라고 했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평가를 하고 이미 들어가 있는 것도 자율기구에서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저기 하면 빼버리거든요. 예, 맞아요. 아무튼 그러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도 굉장히 중요한 아, 지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네, 지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천 중에 MBC, 하나일 KBS, 거예요. YTN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얘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민간에 자율적으로 해왔던 위원회 기구를 지금 완전히 형이화시키고 그쵸. 이걸 그냥 방통위 산하로 만들어서 방통위가 입맛에 맞는 결정할 내용을 그냥 포털이 따르는 이 방식으로 만들면 왜냐면 정말로 포털도 방통위 안으로 들어가면 힘이 없거든요. 그 힘이 없죠. 없어요. 힘이 뉴스타파 사라지는 거예요. 검색해서 기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네. 심각하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아무튼 호 여사님 계속 그 좋은 의견 동간이 아빠 삼고 싶네요. 네. 지금 황금꽃님 압색하고 구속해야 된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부럽다. 일부러 안 했다. 지금 이제 민주 시민들은 저렇게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우리 그 과기정통인가요? 네, 꽈방이. 꽈방이에 있는 위원들이 조금 너무 느슨하다. 느슨해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간사가 이제 저기잖아. 방통위원장 청문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거의 준비가 없다. 이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윤석열이 청문회 내용을 상관없이 임명은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로 뭔가 결정타를 날리거나 뭔가 의미 있는 유효타를 날리거나 이 적시타를 날려야 의미가 있지 주더라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어찌 보면 뺏기더라도 내어주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내어주면 못 찾지만 뺏기는 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의 청문회를 국민들이 엄청 볼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아시죠? 이 얘기 또 하면 또 싫어하시는데 한준호, 이소영, 허영 아니, 이런 분들 근데 대범하게 제가 잘하는 거는 알겠는데 너무 지엽적인 걸 건드려요. 핵심을 안 건드리고 지엽적인 걸 건드리다 보니까 이슈를 지금 계속 이슈로 덮는 거예요. 그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결국 지금 양평땅도 왜 종점이 바뀌었냐가 핵심인데 그거에 대한 걸 하나도 못 건드렸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양평으로 네. 자연스럽게 우리 양평으로 넘어가시죠. 네. 자, 양평 얘기에서 지금 핵심을 짚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 언론도 그러고 국민의힘도 그러고 오직 하나의 미션은 논점을 일탈시킨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자꾸 논점 일탈을 당해. 맞아요. 네. 거기에 가담한 게 바로 심상정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처음에 봤을 때 이거 국정농단 이거 범죄다. 네. 이렇게 지금 방점을 찍고 어떻게 바뀐 거냐. 지금 김건희 여사는 알았냐. 네. 대통령실 응답해라. 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검토해가지고서 뭐 다른 뭐 이안이 더 자료를 나오면은 좋냐 안 좋냐 개발을 할 수 있냐 네. 없냐 완전히 지엽적인 거로 가버린 그리고 거예요. 이해 상출이다. 네. 상출이다. 이딴 얘기는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여기 지금 거의 말렸다. 완전히 말렸어요. 다 지워야 돼요. 네. 다 지우고 다 핵심만 지우고. 들어가야 돼요. 자, 핵심, 네. 자, 핵심 들어가. 핵심 김건희 여사 누가 처음에 지시했냐? 네. 네. 이게 첫 번째 축복의 힘에는 지시했냐? 네. 두 지시했냐? 번째 지시 안 했더라면 사전에 알고 있었냐?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아니 이거 원희룡 하고 얘기했잖아요. 들어가야 사전에 뭘 알았다고 하면 내가 뭘 옷을 벗겠다고 그랬나? 뭘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가 처가 땅인지 내가 알았으면 내가 그만두겠다. 정치 생명을 그만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그랬다. 그거를 그때 한준호가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무슨 개발을 할 수 있냐 없냐 완전 지엽적으로 가서 원희룡이 완전히 지금은 살아났어. 오히려 원희룡이 이 사람 무슨 검증이를 만들자 이러고 앉았어요. 제가 원한 얘기는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네. 아니, 제가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을 했는데 걸렸어. 원하는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도둑놈아. 도둑질한 거를 얘기하라고 도둑질한 거를. 연필인지 답답합니다. 지금 이거 지금 그 이은영 소장의 이 열변과 이소영 이거 그 붙여갖고 하나 만들어. 붙여주세요. 알았죠? 아니 핵심을 안 진짜로. 건드리고 왜 지역을 건드려갖고 본인만 소용제이 되고 사라졌어 이슈는. 야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재밌는 관점이기도 하고. 아니, 맞는 이거 지금 관점. 저는 이게 맞는 관점이에요. 인사청문회 또 이럴 거예요. 학폭을 다룰 거냐 아니면 재산 증식을 다룰 거냐. 엉뚱한 거 재산 증식 이런 거 다루다가 이동 가냐 왜 가냐 요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언론 이거 구조 재밌네. 조정이거든요. 이건 꼭 지금. 제보해야겠다. 네, 그럼요. 이 포탈 제휴 관련한 포탈 제휴 위원회. 관련해서 뉴스타파나 민들레 같은 그 진보 성향의 언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못 이건 진짜 들어오게. 이게 의미가 있네. 아 이게 진짜 그런 게 제가 인수위 시절부터 보고 있었어요. 네. 이거 분명 건들 거다. 네. 다시 이동관으로 이동. 아닙니다. 아니 진행해 진짜로 주세요. 지금 이소영 영상이랑 우리 이은영 소장 영상이랑 반드시 아니, 쇼츠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이소영 의원이 이야기한 거는 이미 1년 반 전부터 안진걸이나 다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 얘기가 언론의 의제화 한 번도 안 됐어요. 다만 의원이 하기 때문에 의제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득권이에요. 의원들의 아니, 국회의원의 기득권. 근데 그 정도도 못 하는 거야 우리 의원들이. 그 정도도 못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마치 못하는 거야. 새로운 이제 거를 공부하면서, 안 것처럼 맞아. 이제 뭐 ESIND 얘기하고 앉았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그 동안은 네. 뭐하고 안진걸이 그렇게 그 동안은 공부 안 해서 관심도 맞아. 없었어요. 근데 맞아. 안진걸이 장에서 1년 반을 얘기해도 한 번도 의제화가 안 됐습니다. 안진걸을 국회로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PD님이 달려. 이인영 소장님 오늘 달리시네요. 좋아. 이은영 셔츠 좋아. 오늘 이은영 좀 아니 몰아주자. 나 지금 이 사이에 나 지금 윤석열은 휴가 간다 그러더니 또 저도를 간다더니 또 진해를 갔어. 아니 왜 이렇게 돌아다녀? 네? 저도가 무슨 젖잔지 아세요? 돼지 졌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돼지가 있는 섬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잼보리안 저기 갔다가 새만금 갔다가 또 진해 가갖고 그 천안함 그 셔츠 입고 또 돌아다니고. 이 저팔계의 저전가 봐요. 누구야 오늘 누구야 저팔계가. 누가 우리 누나 바깥에다 술 탔어. 아니 우리 누나 왜 이렇게 오늘- 달려요? 누구야? 오늘 이은영 소장이 바카스를 마셨어요. 아니 하기 전에. 지금 윤석열 이러고서는 원래 그랬잖아. 너무 업무 과중으로 내가 좀 쉬러 간다 그러더니 그래서 진짜 조용히 쉬는 줄 알았더니 뭘 했는데 쉬어? 계속 돌아다녀. 그리고 업무가 휴가를 연장하겠대 지금. 과중 아니 뭘 했는데 쉬냐고. 진짜 무슨 정말. 업무가 과중했어? 그리고서는 좀 가서 쉬는 줄 알았더니 계속 돌아다니고 앉았어요.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 오늘 그 이은영 되네요, 좀 소장님. 네? 아니. 오랜만에 이게 좋았어요. 아니 내가 이소영보다 나은 것 같아. 이소영 걸 진짜 열심히 봤어. 근데 내용이 없어. 내용이 공격은 잘하는데 내용이 없어. 이러면 마이너스 포인트예요. 지난주에 대인배에서 좀 약간 중인배 아니 지금 핵심이 사라져가지고 김건희가 사라졌잖아. 원래 땅 주인이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그렇지. 사라지고 얼굴 아니, 늘어져야 대통령도 돼요. 사라졌어. 대통령도 요즘에. 사라지고 맞아. 네. 이게 지금 작전이야. 장모는 잠깐 저기 감옥에 갖다 쳐놓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싹 사라지고 원희룡이 막 피 저기 네. 화살 맞으면서
그리고 원희룡 사라졌다 지금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네. 원희룡과 한동훈의 일종의 충성 경쟁, 네. 차기를 놓고 하는 충성 네, 경쟁이 네. 불붙었다라고 네. 얘기했고 원희룡의 지지율을 보자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좀 없었잖아요. 리서치에서 좀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갔는데 리서치에서? 원래 원희룡은 네. 이 한동훈하고 보수권 안에서는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 보수 게임도 안 안에서는 돼. 아예 1%도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올라왔잖아요. 7%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 누가 만들어 줬냐고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리고 원희룡은 저렇게 저 상황이면요. 이제 국조 가잖아요. 특검 가잖아요. 살아납니다. 저거 저기 잡아내지 못해. 탄핵도 못해 저거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이은영 TV 시청자 여러분, 이은영 소장이 이 정도로 이게 이런 분이에요. 한다면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답답해요. 지금 진짜. 이 싸움이요 완전 프레임인가 그 뒤에 다 그 기획자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치열한 싸움인데 싸움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저런 식으로 가버린다고요. 오늘 그냥 오랜만에 민주 집권 플랜 같네. 아, 플랜은 진짜. 같네. 네. 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민주 집권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민주당 이러면 안 된다. 안 돼요. 이렇게 민주당 싸우면은 의원들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이렇게 싸우면 격까지만 네. 막 하지 마라. 격까지만 흔들고 자기만 그냥 네. 반짝반짝 빛나고 총선 이러면 진짜 좀 폭망이에요. 이제 본질에 네.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질. 이 사안은 네. 국정농단이고 이 국정농단의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다. 특히 김건희 처가 일당. 일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답변을 근데 요구하고 어떻게 더 확실한 걸 찾아야 된다. 잼버리 가가지고 막 룰루랄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냥 사라졌잖아. 양평 땅 자체가. 맞습니다. 네. 예, 아유 오늘 뭐 그냥 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 좀 우리 또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 호의 여사들 좀 댓글하고 구독 좀 하라고 좀 이번에 꽈방이 인사청문 때 진짜 잘해야 돼. 지금 얘기한 거 이거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은영 TV 시청자들한테 좀 그 호의 여사들 다시 한번 구독해달라고 해달라니까 그 얘기 왜 안 해요? 누나가 해야 돼. 저희는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네. 이은영 TV 지금 동접자 거의 100명 가까이 계셨는데요. 아, 네. 이은영님 감사드리고요. 저 구독과 좋아요 막 퍼주세요. 호의 여사들 네. 구독하시 않은 분들 빨리 와서 구독하십시오. 예, 열심히 또 지금- 구봉기 TV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구봉기 네. TV 보고 계신 분들은 너무 적어서 건너갈 분들이 없으시니까 그냥 거기 남으신 상태로 저희 슈퍼챗 좀 쏴주세요. 슈퍼챗 좀. 아 요즘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슈퍼챗 좀 쏴주세요. 예? 한번 마음을 보겠습니다. 이런 예, 대단한 1,000원 분이에요. 이상, 1,000원 예, 이상 이런 대단한 네, 환영합니다. 분들. 네, 네. 아무튼 장모 좀 있으면 이제 성모병원 VIP실로 간다 지금. 저런 분도 있네요. 4일은 수감하고 3일은 서울 성모면. 아 그러니까 동부구치소로 또 옮겼다 하잖아요. 네, 원래 거기 제일 의정부에 있어야 좋은 되는데 데로. 거기가 뭐 제일 시설도 좋고 그 호텔급이라면서요. 맞아요. 네, 잊지 맙시다. 이게 이것도 특혜 아니에요? 특혜죠. 저것도 완전히 아. 지금 그 판결 자체도 특혜예요. 어떻게 370억을 위조를 했는데 1년밖에 안 받아요. 누가 이렇게 악을 쓰지? 예, 오늘 아무튼 뭐 뜨거운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저희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요. 1시간 딱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 일단 다시 한번 이 무는 여러분 무정부, 예? 무정부의 윤석열 정부 무 이건 뭐였나요? 준비했습니다. 미스테리 자, 양파. 자 양파 하나씩 까요. 까도 지금 지금 까도 까도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이어지는 지금 미담이 있어도 지금 네. 부족할 판에 이 까도 문재인 탓만 한다. 까도 문재인 아니, 탓을 하고 모든 걸 네. 문재인 탓이고 모든 게 카르텔 탓이다. 진짜 까고 있어요. 자, 이성원님 1,000원 쏴주셨네. 감사합니다. 역시. 어디 참아 제 감사합니다. 채널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아니 저기 제 채널이에요. 이은영 잠깐만. 채널. 지금 까도 이거 까면서 끝낼게요. 구봉기 TV 구독자 여러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까도 무가 나와. 어떻게 이 윤석열 정부는 그렇죠. 이게 까도 네. 정말로 진짜 남탓하고 네. 무정부 상태가 나오고 까도 카르텔이 나오는 이 윤석열 정부. 그래서 양파와 지금 무를 우리 제작진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까세요. 네. 진짜 까는 거예요? 아, 그래서? 까야 된다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따 쓰레기. 그래도 제작진이 준비했으니까 양파. 와, 그저 웃지요. 양파 싱싱하네. 예, 양파 아주 싱싱한 양파. 근데 네. 매운 양파가 아니에요. 어, 이거 매운 보니까. 양파다. 네, 그렇죠. 네. 맛있는 양파네. 네, 딱. 어우. 네.
일단 고추장찌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춘장 있으면 찍어 맞아, 딱 생각하는구나. 이것도 중국집 양파야. 그래, 맞아 중국집에. 아 끝내는 거야 진짜. 네, 은영이 누나, 추다르크 누나랑 전현이 누나랑 국회 들어가서 지대로 밟아부소. 아유, 진짜 좋은 말씀이네, 네, 김영일님. 이영원님 감사합니다. 네, 1,000원.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무와 양파로 오늘 시작은 무로, 네. 끝은 양파로. 까도 까도. 이영빈 비세 5,000원. 아유, 와.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 이제 슈퍼챗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슈퍼챗 받지 말라 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